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동영상은 정규 수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를 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좀 봉착하게 될 그 텍스처, 포토샵에서 텍스처 만드는 작업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한 두 가지 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좀 보시면, 그래도 좀 포토샵에서 텍스처를 좀 만드실 때 조금 더 사실적이고 조금 더 좀 세련된 질감을 좀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 기말 과제 잘 만드시는데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좀 주로 제가 기말 과제 유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깔끔하고 뭐 새것 같은 느낌보다는 좀 오래되고 낡은 그런 느낌의 어떤 질감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질감을 내가 만드는 거를 직접적으로 포토샵에서 뭐 알려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간단히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범프맵 좀 더 이렇게 리얼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질감 표면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범프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뭐 그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색칠하고 강조하고 해서 이 돌출의 효과를 조금 극대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이 포토샵을 활용하면 포토샵 내에 제너레이트 범프맵 만드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걸 좀 사용하면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은 범프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이제 좀 낡고 오래된 벽질감 만들기인데,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벽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깔끔한, 그냥 회벽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콘크리트로 완전히 만들어진 벽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를 다 쌓아 올려놓고, 그걸로 일단은 벽의 두께를 미리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것들 회벽을 이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미장이라고 그러죠. 미장을 해서 이 벽돌의 느낌을 다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떨어져 나가서 회벽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내부에 이런 그 벽돌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제 이런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시면 이미지 두 개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주요하게 보실 부분은 여기 이제 까진 부분하고 벗겨진 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회벽의 어떤 두께의 느낌 그리고 그 안쪽에 약간의 그림자 효과 요런 느낌을 이제 살리는 게 바로 포토샵에서 해주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포토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포토샵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 예제를 하기 위해서 파일을 따로 예제 파일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현재 기말 과제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뭐 다운로드 받으신 그 텍스처를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안쪽에 들어갈 요 벽돌의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물셀을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벽 질감을 던져 놓을게요. 벽 질감은 일단 여기다가 던져 놓고 컨트롤 A 그러면 선택이 되죠. 컨트롤 C.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따라서 컨트롤 이 레이어 1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버튼 누르고 여기에 맞게 그냥 사이즈 조정해 주겠습니다. 어차피 바깥쪽 회벽은 뭐 문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네. 일단은 이렇게요. 이거 조금 올려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거나 또는 여기에 꺽쇠
체크를 누르시면 네, 이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그게 해제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미지가 딱 굳혀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우개 툴로 지우겠습니다. 좀 이미지 브러쉬 사이즈를 좀 키워가지고 한쪽 벽면이 이렇게 까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조금 작게 사이즈를 줄여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려진 부분이 조금 더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도록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약간 이렇게 금이 간 부분도 좀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금이 조금씩 이렇게 금이 쭉 가 있는 느낌도 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이 너무 매끄러우면 조금 어색하니까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오돌토돌한 느낌으로 이렇게 브러쉬 칠을 해줍니다. 이것도 좀 오돌토돌하게 약간 갈라진 부분, 네, 그리고 이쪽에 옆으로도 조금 갈라지고, 네, 이런 정도로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벽이 벗겨진 느낌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제 레이어 이펙트 효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레이어라는 요 레이어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사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 FX 요것도 한번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레이어 선택하고 FX 갑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맨 먼저 사용할 건 베벨 앤 엠보스입니다. 베벨 앤 엠보스. 자,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조금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네, 이 옆에서 좀 요거를 같이 보면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걸 조금 더 당겨서 옆으로 옮기고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자, 베벨 앤 엠보스를 바로 적용하는 순간 여기 프리뷰를 잠깐 껐다 켜보시면 요 경계선 부분이 두께가 생긴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3D 효과, 입체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베벨 앤 엠보스가 이렇게 그런 울퉁불퉁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스타일은 이너 베벨, 그 다음에 테크닉 스무스, 뭐 이거 칩셋 하드 있고, 그 다음에 칩셋 소프트 있는데 그냥 스무스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즈를 한번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지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회벽이니까, 아주 얇게 바른 회벽이니까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이즈 픽셀은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지가 큰 걸 사용하면 요게 올라갈 거고, 작은 걸 사용하면 요게 좀 짧아야 되겠죠. 소프트는 요걸 부드럽게 해주느냐 마느냐인데 이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이 쉐이딩, 밝은 영역을 어떻게 밝게 비출 것이냐인데, 요거를 조금 더 요렇게 하면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네, 약간 옆으로 이 정도 할게요. 한 45도 정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모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강하게 할까요? 기본이 50이었는데 조금 더 올리면은 이 빛을 받는 부분 영역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샤도우 모드는 이 그림자 영역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 70, 샤도우 모드, 이것도 뭐
네, 이거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네, 한 요 정도, 한 5, 6 정도. 그다음에 샤도우 모드도 한 70 정도 줄게요. 네, 요것도 70, 요것도 70.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를 좀 더 강하게 드리우드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펙트하고 베벨 앤 엠보스가 들어갔죠.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뭔가 여기에 벽과 안쪽 벽과 바깥쪽 벽에 이렇게 경계선이 확실히 드리워진 느낌이 들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안쪽 부분에 조금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해주기 위해서 요 또다시 요 레이어 1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FX 선택을 하고요.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 줍니다. 아우터 글로우.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는 바깥쪽에 글로우 효과는 뭔가 이렇게 우리 후광이 비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쪽에 뭔가 빛이 아른거린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효과입니다. 아우터 글로우. 자,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은 딱히 나타나진 않는데 자, 요거를 블렌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요 색 있죠? 색 부분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검정색.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오파시티는 좀 이따가 하고 노이즈는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사이즈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그림자가 은근히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공간이 너무 띄어진 느낌이 드니까 한 20 내지 30 정도 이렇게 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파시티는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이 오파시티는 값이 올라갈수록 좀 더 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한 느낌으로 요건 한 60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벌써 완성이 다 됐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진 회벽, 그래서 그 안쪽에 이 벽돌의 느낌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뭔가 되게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그 좀 부서진 벽, 그런 벽을 이제 연출해 봤습니다. 요런 거 할 때 이제 요 바깥쪽 회벽을 너무 깔끔한 이미지보다는 지금처럼 약간 지저분하고 좀 더러운 그런 느낌의 표벽을 쓰는 게 좀 더 연출 효과를 잘 내는데 더 낫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흑백 이미지로 바꿔서 범프맵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성능 좋은 범프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꺼보시면 이 아래에 UV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자, 일단 바로 범프맵을 만들어 주기 전에 현재 3D로 만들어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는데 네, 여기 잘려진 부분 보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V자 형태로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프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스크린을 잠깐 크여보면은 이 아래쪽에 UV가 보이죠. 자,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에디트 메뉴, 자, 트랜스폼 랩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물망이 나오는데요. 이 그물망에 있는 형태, 뭐 어떤 엣지라든지 또는 이런 점을 선택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왜곡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V 좌표에 맞춰서 이미지를 약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분. 자, 여기 위쪽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요 아래쪽 중간쯤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UV 좌표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맞춰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전체적인 이 이미지 형태도 같이 이렇게 U자 형태를 보이게 되죠. 여기만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쪽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형이 다 됐다 싶으면 이 체크 무늬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굳혀지고 잠깐 UV 좌표, 요 UV 좌표가 있는 레이어 꺼주시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렇게 해서 맥스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이 연결되는 부분이 좀 더 수평을 유지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된 형태를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UV 좌표 외에 나머지 부분은 좀 날려서 범프 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위에 있는 레이어 꺼주시고 매직 윈드 툴 선택하고 이 바깥쪽 검정색 부분을 클릭합니다. 잠깐만요. 예, 클릭하면 이렇게 바깥쪽이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 인버스, 그래서 원래 UV 좌표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셀렉션 메뉴에서 모디파이 들어가고 익스펜드 한 5픽셀 정도 여유를 둡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면 원래 UV 좌표보다 한 5픽셀 정도 더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다시 원래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고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버스 그리고 딜리트 버튼 눌러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컨트롤 D.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레이어는 이제 굳이 필요는 없겠죠. 자, 이거는 그냥 딜리트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 요 놈을 이제 범프 맵으로 만들 건데요.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터 메뉴 들어갑니다. 자, 3D 필터에 3D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보면 Generate Bump Map, 범프 맵을 생성한다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걸 켜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최근에 생긴 3D를 위한 범프 맵을 만들어주는 특정한 기능입니다. 원래 이미지보다 약간 좀 흐릿해졌죠.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흑백 이미지로.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면 좀 너무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이 범프 맵은 밝은 건 좀 더 밝고 어두운 건 좀 더 어둡게 해야지 좀 더 명확한 범프 맵 효과가 더 잘 나거든요. 그래서 어저스트먼트 레벨로 들어가서 좀 더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건 좀 더 어둡고 밝은 건 좀 더 밝게 이렇게. 자, 오케이. 자, 요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면 툴 메뉴 중에 보면 이 번 툴이라고 있습니다. 번 툴. 이 사람 손가락 손 모양인데요. 이 번 툴을 사용하면 어두운 영역은 좀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요 돌과 돌 사이에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색을 칠해주게 되면 좀 더 어둡게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브러쉬 툴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정확하게 그리지 않는 이상은 좀 더 틀릴 확률도 있고 잘못 그려줄 확률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런 가장자리 부분,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작업을 좀 꾸준히 해 주겠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해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이 툴 메뉴 중에 이 다치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치 툴은 좀 더 이렇게 밝은 영역을 선택해서 칠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번 툴과 다치 툴을 이용해서 벽돌이 있는 부분은 좀 더 밝고 가장자리 부분은 좀 더 어둡게 해서 밝고 어두운 영역을 좀 더 확실하게 대조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범프맵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D에서.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부드러운 이 범프맨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3D 상에서 범프맵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게 최종 완성된 범프맵입니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여기다가 bump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파일로 가서요. 자, 디퓨즈 파일하고 범프맵, 디퓨즈 파일과 범프맵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디퓨즈, 그 다음에 범프는 범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고, 스페큘러 약간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범프 값은 한 150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훨씬 더 범프맵 효과가 뚜렷하고 잘 튀어나오는 이런 효과를 완성해 봤습니다.